자, 요즘요. 이거 언제 주나 손꼽아 기다리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바로 10만 원 더 받는 2차 소비 쿠폰 얘기입니다. 언제 확인이 가능하고 누가 되고 금액이 얼마인지 편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프리랜서다 보니까 워낙 들쭉날쭉 하잖아요. 상위 10%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조금 모호해요. 사실 1차 소비 쿠폰 받은 지 뭐 한 달도 채 안 됐지만 다 쓰신 분들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2차 이거 언제 나오냐 기다리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다양하게 쓰신 분들 많더라고요. 평소 사고 싶었던 물건 사는데 쓰신 분도 있고 막 가족끼리 식사하는데 쓰신 분들 있어서 네. 2차 소비 쿠폰 되게 많이 기다리시는데요. 오늘 대략적으로 2차 소비 쿠폰 언제 나오고 조건이 어떤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일단 신청 기간은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1차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1차 같은 경우는 예. 액수의 차등은 있었지만 전 국민이 받았잖아요. 네. 근데 2차 소비 쿠폰 같은 경우는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는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액수에 대해서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 지급 금액이 10만 원입니다. 이게 사실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 소비 기한이 11월 30일까지라서 받고 나서 바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뭐 아직 한 달이나 더 기다려야 되지만 뭐 주변에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요. 특히 아까 10%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2차는 전 국민한테 다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냐 없냐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 한 언론에서 그 기준이 보도가 됐어요? 네,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그 경계선으로 중위소득 210% 잠정 결정했습니다. 중위소득 210% 하면은 잘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요. 내가 네.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화면에서 나오는 기준을 보시면 됩니다. 1인 가구 월 평균 소득이 약 502만 원인 경우 그 이상 넘어가는 경우에는 지급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2인 가구 경우에는 825만 원, 3인 가구에는 1,055만 원, 4인 가구의 기준으로는 1,2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니까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중위소득이라는 게 결국에는 국민 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이자 소득이라든가 뭐 재산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정부가 이 소득 기준 외에도 재산세 과세 표준 합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든가 금융 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상, 그러니까 뭐 이자라든가 이런 것들로 받는 소득이 2천만 원 이상 초과하는 경우를 고액 자산가라고 따로 분류를 해서요. 지급 대상에서 제외를 할 방침이고 또 고령층이나 취약계층이 많은 1인 가구 같은 경우 그리고 자녀 교육 부담이 큰 맞벌이 가구에는 또 특례로 좀 더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소비 쿠폰 지급을 조금 더 현실화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저거는 그냥 언론 보도에서 나온 얘기일 뿐인 거고 정부가 실제로 그럼 저 안을 검토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9월 초에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허준 변호사 잘 설명을 했는데 특례를 적용해야 될 분도 있고 또는 수입에 잡히지 않지만 다른 곳에 수입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소득이나 건강보험료만으로는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를 지금 민생회복 소비쿠폰 TF가 있는데 이 TF에서 관계기관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논의되고 나면 구체적 기준을 확정하려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준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액수가 정확하게 확정된 건 아니다. 아닙니다. 예, 언론사에서는 이제 이런 기준이 될 거라고 예측해서 발표를 했지만 꼭 저 기준은 아니고요. 특례로 적용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수입이 잡힌지 않은 분들을 수입으로 잡아내야 되는 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정밀하게 조사하는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관련 기관이 검토를 해서 9월 초에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워낙 다들 기다리시는 내용이다 보니까 뭐 충분한 논의와 당연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니 허준 변호사, 소비 쿠폰이 불러온 뜻밖의 미묘한 파장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연매출 30억 원이 넘는 가게에서는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좀 매출이 안 될 것 같아서 좀 멀더라도 돌아가서 그 집 가서 팔아주곤 했던 가게가 알고 봤더니 소비 쿠폰 사용이 안 되더라. 그러면은 연매출이 30억이 넘는 장사가 잘 되는 곳이 아니냐 이러면서 매출 아우팅,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 매출이 공개되는 그런 웃지 못할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사람 겉모습만
매출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고철 줍는 할아버지 퇴근하실 때 고급차 타고 퇴근하시더라 뭐 이런 예. 우스갯소리도 하곤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고급차를 타는 상황이 원치 않게 소비 쿠폰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뭐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한 야채 과일 가게는 15평짜리 매장에서 노점 스타일로 물건을 팔았는데 뭐 네. 오이 4개 몇천 원, 복숭아 한 상자에 15,000원 저렴하고 얼마 이하는 가급적 현금 결제해 주세요.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스럽습니다 해서 영세 상인인 줄 알았는데 네. 소비 쿠폰 쓰려고 갔더니 결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동네 카페는 너무 인테리어도 화려하고 네. 그래서 장사가 잘 되는 곳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소비 쿠폰 쓸 수 있다고 얼른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고 이 매출을 판단하지를 못했는데 이제 동네 상권 지형을 알게 됐다. 뭐 이런 배신감 든다 이런 목소리도 있지만 제가 이 또 사무실을 운영해 본 경험에 따르면요. 매출과 마진은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업 업종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드는 업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걸 가지고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힘들지만 네. 어쨌든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또 사업자로서의 시선까지 더해주셨어요. 네, 웃고 계세요. 박주희 변호사님. 개인적인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제가 연매출 30억에 막혀가지고 소비 쿠폰을 못 쓴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요즘 더우니까 지인과 함께 냉면을 먹으려고 냉면집을 찾아갔는데 네. 거기에 크게 붙어 있는 거예요. 소비 쿠폰 업종 대상이 아니다. 연매출 30억이 넘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허주현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매출과 실제 이 이익은 사실은 좀 별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억이라는 매출액이 사실 절대적으로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래서 돌아서면서 지인과 정말 부럽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그러셨군요. 있습니다. 자, 뭐 어떻게 보면 소비 쿠폰이 불러온 가지각색 풍경인 것 같아요.